예, 안녕하세요.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개미입니다. 어제 미장이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단기 고점에 대한 이야기 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2월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단기 고점에서 물량을 정리하셔야 된다. 수익 나시는 분들은 단기 고점, 종목별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 만약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이 계시다면 손실권을 좀 줄인 상태에서 손절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말 제가 무슨 주식 무당도 아닌데 딱딱 맞아 떨어져 나가고 있죠. 지금 정확히 고점 찍고 다시 크게 빠졌습니다. 또 미국장이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죠. 뭐 당연히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서 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좀 보여지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슬슬 다시 저점을 잡고 우리는 이평선 근처에 있는 종목들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기다렸던 종목들이 이평선으로 떨어진다면 그때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 역시 지금 제 단기 고점 찍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고, 예. 코스피 역시 지금 그 정도로 떨어지는 않았죠. 하루가 지금 월요일 날이 되어 봐야 알 텐데 떨어진다면 한 2,7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가능성 때문이라고는 이제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물론 그런 어떤 폭락 이런 것들은 전쟁 가능성 때문에 폭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락할 때가 되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건데, 하락할 때가 지금 계속 하락 장세예요, 여러분. 하락 장세. 이걸 지금 금리가 동결이 되고 금리가 인하되기 전까지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겁니다. 하락할 때가 되어서 하락하고 있는데, 저런 요소들, 미국과 러시아의 지금 긴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락을 더 강하게 추동시킬 뿐이에요. 좀 더 강하게, 하락하게끔 밀어내는 것 뿐이지 절대 상승 장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것도 지금 단기 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고 아마 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더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뭐, 네, 지금 시장 장이 호재가 별로 없고 유동성이 점점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장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종목들 다 매도 타점을 어느 정도 설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나스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나스닥 이제 그 반등 포인트, 반등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2월 1일이었나요? 3일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거기에 딱 맞게 지금, 그대로, 장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서 했던 말 다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들어봤는데, 정말 소름일 정도로 잘 맞아 떨어져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발발을 하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시적으로 수급이 훅 빠지는 거죠. 그때가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급한 폭락은 빠르게 아마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무튼 뭐 단시간 내에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빠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막 그 장중에 달려들기보다는 종가 정도로 아마 보시고 폭락이 나온 이후에 정말로 투매가 아주 강하게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보통 보던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한 10%씩 이렇게 훅훅 빠지면 종가 정도로 보시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미국이 만약 본토가 공격을 당하면 회복이 몇 개월씩 걸릴 거야.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 가능성 때문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락이 나오면 장중보다는 종가 정도로 보고, 대신 그 폭락이 나와도 이평선, 예를 들어서 441선
밑에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위에 있었는데 441선까지 떨어지는 종목들이 되게 괜찮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은 장이 조금만 회복을 하면 강하게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441선 만약에 밑에서 크게 폭락이 나오는 투매가 나온 종목들은 그대로 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듣겠지만 지금 스킵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폭락 나오면 무조건 사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꼭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잘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럼 전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종목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방산주들 보실 수도 있겠죠. 방산주들 뭐 볼까요? 뭐 흔히 말하는 게 이제 빅텍이죠. 네. 빅텍도 차트가 좀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이게 만약에 월요일에 갭을 크게 띄워서 밖에 움직인다면 저라면 안 해요. 이평선 근처에서 만약에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이 워낙 크게 벌어졌네요. 뭐 스페코도 있겠죠. 그래서 스페코는 그나마 조금 이평선까지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전쟁 관련 주들은 수급이 금방 들어왔다 금방 빠져나갈 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단타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좀 싶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전쟁이 예를 들어서 막 며칠씩 뭐 일주일씩 더 넘게 계속 막 치고받고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슈팅봉을 쫓아가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식료품들, 곡물 파동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뭐 유럽의 빵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료품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식료품주들이 일단 슈팅이 났습니다. 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슈팅이 났죠. 팜,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미 슈팅이 났고, 이런 슈팅이 난 것들은 뭐 전쟁 가능성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올라간 걸 수도 있지만 인플레 영향이 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의 롯데질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면 추격 매수를 하는 거라서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저는 추천드리진 않지만 이런 종목들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또 지금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던 거는 분석이 나가고 뭐 수익권은 나왔습니다. 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근처에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이 식료품주를 하려면 여기 딱 손절 잡고 그냥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식료품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미 러시아 전쟁 가능성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면 저는 이런 거를 추경봐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잡으려고 하셨던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이 섹터가 올라가는데 쫓아가지 말라고 했던 종목들 있잖아요.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 만약에 하시고 싶으셨다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제가 그랬잖아요. 내려오기를 기다리시라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월요일 뭐 화요일 차기 안 좋아서 뭐 투매가 나온다든지 떨어지면 121선 여기 근처라든지 221선 근처에 딱 닿으면 거기 매수 딱 잡고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이 위에서 지금 잡은 사람들은 아마 무서워서 투매를 할지도 모르고 아마 손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단기 고점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 비중 높이라고 이제 했던 이유, 그 단기 고점을 말씀드렸던 게 밑에서 잡고 위에서 팔고 좀 기다리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실현하지 않은 사람들은 월요일에 본전이 오거나 손실로 돌아서거나 투매가 나오겠죠. 근데 그런 물량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잡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것들 이평선 근처에서 여기서 잡으시든 여기서 잡으시든 뭐 여기서 잡으시든 다 여러분들 선택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스톱 시켰습니다. 하나투어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막 엄청 잡고 싶으셨겠지만 여기서 제가 잡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좀 기다리시면 이제 월요일날 만약 투매가 나온다면 120일, 220일, 뭐 440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모두 투어도 비슷합니다. 추격 매수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렸다가 여기 선들 좀 모아 있으니까 이런 데를 이제 타점 잡아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리고 뭐 노랑풍선이라든지 뭐 다 많습니다. 예, 노랑풍선이라든지 여러분들 제가 다 스톱 시켰던 것들 다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오면 투매가 나오길, 그러니까 하락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락장이 오면 추격 매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것들 여유롭게 하시면 되고, 제가 뭐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여행주 중에서 롯데관광개발. 이게 근데 지금 재무가 안 좋아요. 제가 보니까 재무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게 3년 연속 지금 뭐 적자.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상패만 뭐 그런 종목은 당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조금 투자가 됐고, 지금 이제 뭐 베트남도 열렸고 3월에는 일본도 이제 한개를 뭐 3,500명? 3,500명인가로 한개를 두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점점 입구 해제가 되기 시작한다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이런 종목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카지노도 가지고 있고 차트도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지금 앞전에 있는 물량을 다시 한번 먹으면서 지금 눌림자리에 왔거든요. 눌림자리에 온 거 맞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지금 뉴스에는 1월인가요? 2월 1일에 이제 흑자 전환을 이제 호텔 부분에서 했다는 뉴스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연으로 따지면 적자폭이 커졌죠. 그래서 근데 이걸 또 선반영 될 거라고 시킨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여기를 뚫고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는 221선을 뚫고 221선을 만약에 뚫고 눌러줄 때 이 정도에서 아마 잡아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보다는 힘을 좀 봐야 되거든요. 월요일에 이제 장이 안 좋아서 이게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투매로 나오면 거의 15,000 좀 위까지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마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여기 이 지금 파란 구역이 보이죠? 파란 구역을 지나서 올라갈 가능성도 커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기간이 한 달이 넘게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보다는 난 저점에서 잡겠다라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나와 좀 기다리셨다가 여기를 좀 뚫어주고 첫 번째 눌림을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앞전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자리들. 예를 들어서 여기를 뚫었는데, 보시면 여기를 뚫었는데, 여기서 쫓아가서 잡는 것보다는 여기 눌림을 다시 왔죠. 보시면, 여기 뚫어주고, 여기 다시 눌림이 왔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잡으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모든 패턴들이 다 그렇다는 거. 한 번에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도 뚫고 나서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그냥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 거야. 이 매물대도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한번 소화시키고 살짝 내려왔을 때 이평선 근처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노랑풍선 다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관광개발은 여행주 중에서 지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래 재무가 안 좋아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최근에 흑자 전환을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서 상패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은 작년은 좀 주식이 좀 어려웠죠. 작년에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좀 그래도 좀 겪으신 분들이고, 2년 전에 한참 주식장 진짜 막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그때 돈 버신 분들 좀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돈을 벌고 그냥 주식장을 떠나셨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주식을 계속 하고 계시다면 거의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주식은 상승장에 배우면 그 기간 당장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어떤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벌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몰빵해놓고 삼성전자 올라가고, 현대차 몰빵해놓고 현대차, 카카오 몰빵해놓고 카카오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어떤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벌 수 없을 수도 있었던 장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상승장에서 그렇게 주식을 배우면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굉장히 크게 깨먹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이나 이제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손절도 조금 빠르게 되고 적게 하고, 먹을 때 적당하게 먹어가면서
어떤 자기의 돈을 계좌를 불려가는데, 개미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크게 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몰빵이나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장 계속 빠져. 그러면은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크게 깨먹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상승장에 배우면 진짜 안 돼요. 주식은 약간 하락장에 배우는 게, 사실 배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한데 장이 올라서 그냥 순수하게 나는 그런 것들은, 그거를 본인은 실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장이 그냥 좋아서 수급이 유동성 때문에, 물론 그 유동성을 생각해서 들어간 개미는 현명하죠. 근데 그렇게 현명한 개미가 유동성이 빠질 때 지금은 돈을 전부 다 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진짜 정말 현명한 개미인 건데, 그렇지 않죠. 그냥 지금 만약에 계속 주식으로서 돈을 굴리고 있다면 재작년에 번 거 작년에 좀 까먹고 올해도 많이 까먹고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과 약간 그런 기법으로 만약에 지금 하락장과 횡보장을 하고 있다면 정말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약간 하락장, 이제 시작점이 있어요. 하락장 시작점이 있는데, 이때 주식을 배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상승장이 다시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도 아마 정말 더 크게 성공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 다 대비를 시키잖아요. 단기 고점도 단계 말씀드렸고, 저 현금 비중, 뭐 며칠 전에 댓글 보니까 마인드 수익 실험을 이제 또 하셨다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렇게 잘 하셨고, 다시 이제 좀 기회를 보고, 좋은 타점들을 잡아서 다시 단기 고점에 파시면 됩니다. 이제, 뭐 여행주나 이런 것들도 제가 좋은 타점들 말씀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좋은 자리에 잡으시면 되고, 앞으로 뭐 여행주도 나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이 화장품주나 패션, 의복 관련주를 좀 말씀드릴 건데, 그건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좋은 분석 드릴 테니까, 아시죠? 결론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등